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조선시대는 분량이 상당히 좀 되기 때문에 2회차를 모아서 한 번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회, 12회. 자, 먼저 11회로 갑니다. 가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가는 국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6조에서 직접 보고합니다. 이것은 바로 6조 직계입니다. 6조 직계. 6조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 괜한 보고하다는 뜻입니다. 6조 직계. 그 다음에 이것은 의정부 서사제죠. 의정부를 거쳐서 내려가고 거쳐서 올라가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가 실시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기억. 세조 때 폐지되었다? 반대가 되겠죠? 자, 의정부를 무시하면 경연이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상의 합의를 중시하였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디귿과 리은 둘 다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인자를 주조하여 인쇄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조선 전기에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주재하죠. 1403년입니다.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서 세종 때는 갑인자를 주재하죠. 1434년 맞습니다. 신기전 등의 무기를 제작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도 맞고,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인 칠정선을 편찬하였다도 맞고, 농가집성은 효종 때죠. 조선 후기 효종 때 신속 집성입니다. 이것은 이 집성이란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집성. 모았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조선전기의 농사직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양잡로, 사시찬요초, 그 다음에 구황찰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가집성. 그러니까 후기에 나와야 맞죠.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 여기도 집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려 말에 향약 구급방과 헷갈리죠. 구급방은 기역, 고려, 집성방은 지어, 시옷, 조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암은 했습니다. 정암 조광조 선생을 이야기하죠. 자, 정근대사는 호를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인물은 웬만하면 호를 외워두는 것이 시험 문제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처럼 퇴계집 이런 식으로 써놓기 때문에 문집은 조광조 문집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다. 인용 자료를 이렇게 제시할 때는 꼭 문집이면 호가 들어가죠. 대부분 다가. 그 긴 연려실 기술 이런 것도 연려실이 호죠. 정암은 조광조의 호입니다. 그래서 호를 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암은 타고난 자질이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학문에 충실하지 못하여 했습니다. 학문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좀 비판적이죠. 시행한 것에 지나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여순시대의 임금과 백성같이 되게 하는 것이 아무리 군자의 뜻이라 하더라도 때와 영향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기묘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다 하고 퇴계집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퇴계 선생께서 정암 조광조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썼을까요? 퇴계집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 퇴계집에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퇴계집에는 많은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언행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언행록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 퇴계 선생 이전에 여러분들의 글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모아놓은 것 중에 이 글이 나오는데 이 글은 학봉 김성일이 썼습니다.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가죠. 사신을 가서 거기서 일본에서는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학봉 김성일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분은 정암 조광조.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주세붕이죠.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천 교화에 힘썼다. 이것은
율곡 2이 조의제문을 지어 사화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전필제 김종직 소학 보급을 통해 유교 윤리를 확산시키려 했다. 맞고 유교 경전의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도 맞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조선 후기로 가야죠. 윤유라든가 박세당, 한백겸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는 양주백정? 그럼 바로 임꺽정이 나와야 되겠죠. 양주백정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날래고 영맹했으며 우리 10여 명이 모두 날래고 빨랐다. 무리 10여 명이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도적들이 난동을 부린 3년 동안에 5고울이 피해를 입었고 이도의 군사를 움직여 겨우 한 도적을 잡았는데 양민의 죽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영중추부사 윤원영이 함께 의논하여 아랬다. 요사이 많은 도적들이 주민을 살해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도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감히 고발하지 못하고 관리들은 비록 보고 듣는 바가 있어도 매복을 시켜 잡을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합니다. 지난날 임꺽정을 추적할 즈음에 적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다가 끝내 적들이 멋대로 날뛰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임꺽정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것은 명종 때죠. 윤원영이 나오네요. 윤원영.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 그래서 명종 때입니다. 조선 전기 명종 때. 여기서는 조선 전기냐 후기냐만 알면 되겠죠. 자, 감자를 구워 먹는 아이 후기,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는 아이 후기, 박납의 폐단을 지적하는 관리, 공납의 폐단이죠. 공납의 폐단인 박납 현상이 아주 만연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박납 몰입애들이 수없이 그냥 이익을 챙기면서 원래 내야 할 것에 공물과 공가, 원래 내야 할 공가에 대해서 2~3배, 심지어 10배까지 이렇게 부풀려서 수치를 하니 백성들이 죽을 맛이죠. 그것이 바로 박납입니다. 처음에는 공납은 원래 기본적으로 물품이 내는 건데 특산물을 내는 거죠. 특산물이 없으면 특산물 대신에 쌀이라든가 포라도 내야죠. 그것이 바로 대납입니다. 대납. 따라서 이 대납은 나름대로 수치하는 수령 관리 쪽이나 내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서로 편의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납 과정에서 대납업자들도 끼어들고 관리들이 또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특산물 가격에 얼추 비슷해야 되는데 그 특산물 가격, 그거 내야 할 특산물 공물보다는 나중에 2배, 3배, 막 10배까지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현물, 특산물을 직접 납부하려 하니까 그 현물 납부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방납입니다. 방납. 방납은 대납이면서 현물 납부를 방해하는 악질적인 폐단이죠. 그래서 공납의 폐단인 방납입니다. 방납이 공납의 폐단을 지적하는, 방납을 지적하는 관리입니다. 방납의 폐단이라는 말은 방납 자체가 폐단이기 때문에 방납의 폐단이면 그 아래 또 폐단이 또 나와야 되겠죠. 방납 자체가 폐단입니다. 덕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광부, 돈으로 소장료를 납부하는 농민, 이거 다 후기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래. 자, 여기서 보면 일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성록은 영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된 왕의 국왕의 일기죠. 일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 후기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모든 백성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정과 한통성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족을 위조하여 유학, 모칭 유학이다. 말만 하면 유학이고 글만 쓰면 유학입니다. 유학은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받죠. 관리와 유학은 거짓을 올리고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받지 못하고 명분이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자, 친형제도가 일반화되었다. 맞죠? 납속이 행해지고 공명첩이 남발되었다. 조선 후기. 서울들이 규장갑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조선 후기 정조 때죠. 정조 때 청장관 이덕무.
영제, 유득공, 초정, 박제가 향도가 대규모 불교 행사를 주도하였다. 이것은 불교 행사 주도면 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의 향도죠. 향도. 향나무를 묻는 무리들 향도입니다. 중인이 시사를 조직하여 문예활동을 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상황. 정답은 4번. 가나를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녀마다 여장을 두며 여장. 이것은 여전제를 이야기하겠죠. 무릇 일녀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여민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국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에 집에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칠 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 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다산정약용의 여전제.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여공의 기술이 쇠퇴하고 이 말입니다. 여공은 불구를 홍자 썼는데 이때는 기술자, 여자의 기술자인 여공으로 읽습니다.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술을 숭상하지 않아서 장인이 둬야 하는 일이 없게 되면 도야 질그릇 도자죠. 그 다음에 풀무질할 야자입니다. 인격 도야 이렇게 쓰죠. 둬야 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초정박제가의 우물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는 다산정약용, 나는 초정박제가 일종의 공동농장 제도를 주장하였다. 맞죠? 권력은 백성들의 힘에 합의에 의해 나온다고 하였다. 좀 어렵죠. 다산정약용의 탕론입니다. 탕론. 이 탕론을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 탕론은 요순, 하은주, 하상주, 하의 마지막 왕이 걸왕이죠. 폭군 걸왕이죠. 걸왕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탕왕이죠. 탕왕. 따라서 저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 만약에 실정을 할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탕론입니다. 아주 좀 돌출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의 글 맞습니다. 나는 초정박제가죠.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북학이가 있죠. 박제가요. 북학이. 그래서 북학이는 나중에 개화사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죠. 혼천이를 제작하고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담원 홍대용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기술의 혁신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맞고 정답은 4번. 자, 다음 건축물을 건립한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 건축물 시기는 주로 고려 때의 건축물이 핵심이죠. 그래서 고려 때의 건축물이 언제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봉경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이고 그 다음에 수덕사 극락전이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여기서는 다는 무의사 극락전은 조선 초 15세기 건물이고 이것은 조선 후기 건물입니다. 그래서 있는 순서 그대로 가나다라.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낱말 퀴즈에서 가마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역분전이죠. 역분전은 918년 고려가 건국하죠. 태조왕건이 935년에 신라가 경순왕 김부가 항복함으로 해서 신라가 망하죠. 그리고 936년에 후백제가 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백제가 망함으로 해서 후삼국이 통일됐는데 940년 돼서 태조왕건은 후백제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한 것이 바로 이 역분전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해 주었다고 해서 역분전입니다. 그때 이 토지라는 것은 곧 수조권을 행사하는 수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유권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죠.
국가에서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관수관급제를 이야기하죠. 나는 뭡니까? 나는 전시과는 관수관급제와 상관없죠. 전시과는 고려의 토지제도,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는 나중에 조선이죠, 조선. 그 다음에 녹봉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였다. 녹과전 1270년에 개경 한도 후 녹봉이 부족해서 강화도에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오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관리들에게 뭘 줄 게 없어서 결국은 토지에서 세금 걷어 먹으라 하고 주는 것이 바로 녹과전입니다. 녹봉 대신에 과전을 준 것이 녹과전입니다. 녹과전. 그래서 정답은 3번.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것은 직전법을 이야기하죠. 라는 뭐죠? 과전법. 이것은 아니죠.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는 여긴 직전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신전 휴량절은 세습되었다. 직전법이라는 것은 직전이라는 것은 이 직이라는 것은 직관이죠. 직관, 즉 산관이 있으면 산관은 현직 관리가 아니라는 뜻이고 산관, 직관은 현직 관리라는 뜻이죠. 따라서 현직 관리에게 하는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 직전법. 그리고 이 직전법은 수신전과 휴량전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도 틀렸습니다. 마는 직전법은 수신전, 휴량전을 세습되었다가 아니라 이때 직전법을 실시한 이유가 바로 수신전, 휴량전으로 인한 토지 부족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경제 상황이 전개된 시기의 예술작품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서울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 주변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따위는 신묘의 땅에서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의 연초밭, 북도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향밭은 모두 최상의 농가 비교해도 이익이 10배가 된다. 조선 후기 상황이죠. 자, 여기서 그림에서 조선 후기 그림을 찾아야 되겠죠. 자, 안개는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요청에 의해서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이것은 가지, 그리고 나비, 이것은 신사임당의 그림이죠. 둘 다 조선전기. 이것은 다는 김홍도의 춤추는 아이, 무동이죠. 그 다음 이것은 미나, 호작도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보고서가 작성된 무렵의 사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향이라는 것은 시골을 파는 게 아니라 향직을 향직을 판매하는 거죠. 돈 받고 향임이나 군임, 면임에 해당하는 지방의 관직을 판매하는 거죠. 매관매직을 이야기하죠. 임명하는가 하면 향한 교환에 올려줍니다. 여기에 응하는 자는 모두 국가의 군역을 진 상민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내는 액수가 많게는 100여 냥을 넘고 적어도 수십 냥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죠. 신향과 구향의 대립으로 향전이 발생하였다도 맞죠. 비기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도 맞습니다.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는 금령이 내려졌다도 맞고, 그 다음에 수령권의 강화로 향리의 자의적 농민 수탈이 약하고 아니죠. 이 수령과 결탁한 향리가 아주 농민 수탈을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죠. 농민 수탈이 점점 더 심화되었다. 향회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자문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은 역사 탐구반이 수행할 탐구 활동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는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상, 이것은 일본에 있는 거죠. 삼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삼국의 고려 백제 이쪽에 근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이쪽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죠.
왕 오천축 국제는 신라 승려들의 구법 활동. 예. 자, 해로와 육로를 통해서 왕 오천축국 인도 쪽에 구법 활동을 떠난 거죠. 구법은 바로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러 가는 거죠. 맞고, 다 해인사, 장경판전, 조선전기 건축술의 과학성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그 다음에 라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조선 후기 서양 지도의 영향, 이것은 조선 전기 태종 때 그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조선 후기 서양 지도의 영향은 고려 만국 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두산 전개 비문은 간도 지역의 영유권 분쟁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도표는 어느 시기 호적들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사회 모습에 대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노란 거는 여자, 그 다음에 별표가 있는 것은 호주, 파란 것은 남자. 자, 여기서는 여자가 호주가 됐습니다. 여자 호주 쉽지 않죠. 고려시대나 가능했겠죠. 조선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남자가 호주는 호주인데, 여기 보면 사위가 처갓집에 지금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다식이고, 그 다음에 사가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부인이 데려온 자식도 여기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후기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만 찾으면 되겠죠. 여성의 재가가 가능해서 조선 후기 재가는 어려웠겠죠. 부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는 것도 맞고, 자녀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였다도 맞고,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양자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여서 윤회봉사라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나 사건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간사한 씨나 김종직은 나쁜 마음을 몰래 품고 그 무리들을 모아 흉악한 계획을 시행하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는 항우가 의제를 죽인 일을 기록하여 세조를 나무라고 헐뜯었다. 이는 하늘에 닿을 만큼 악독한 죄인이 용서할 수 없다. 저 의제문을 지은 거 바로 무오사화 이야기죠. 1498년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신하들 사이에서는 대윤, 소윤설이 있었는데, 이를 좋아하는 군소배들이 부회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 임백령, 정순봉, 최보환의 무리들은 윤원영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이것은 을사사화가 되겠죠. 1535년 을사사화입니다. 자, 그래서 35년 맞습니까? 맞겠구나. 조선왕조실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오사화, 이것은 을사사화, 역사적 사이에 일어난 것은 무오사화와 4대사화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은 갑자사화와 기묘사화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유향소 복립에 관한 절목을 마련했다. 유향소는 취패가 반복이 됐죠. 설치했다가 폐지했다가 혈량과를 통해 사림이 대거 중용되었다. 이건 기묘사와 조광조에 의해서 혈량과가 설치된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 있음. 이와 성원의 문인이 서인에 가담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동서 분당된 이후죠. 그 다음에 조정의 관리들에게 신연패를 차게 하였다. 이것은 연산군이 무오사와 다음이죠. 그래 갑자사와 다음이겠구나. 그리고 이때 신은패뿐만 아니라 허한패도 이건 차는 내리는 거죠. 허한패라는 것은 사냥을 나간 연산군이 밤 11시, 12시 깜깜한 밤에 들어올 때, 밤에도 이제 궁궐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고위 관리들이 퇴청을 못하고 있다가 이 허한패를 주면 그때 이제 퇴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주세붕은
이 고을을 다스릴 적에 특별히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한 것으로 우선을 삼아 그 지형을 관찰하여 뭐를 지었는데, 이건 서원이겠죠. 주세북 나오면은 백운동 서원. 집이 모두 330여 칸이었습니다.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성공을 모시고 문정공 안축과 문견공 안보 두 분을 함께 배양하였으며 곁에다 서당과 정제를 지어 학생들이 거치하며 강학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고을의 선비들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근본을 하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 진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린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득이 뭐뭐를 퇴계집이죠. 향약을 만든 까닭이다. 이렇게 되겠죠. 서원, 향약, 서원, 향촌 사림을 결집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맞겠죠. 그 다음에 사원의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을 결합하여 지었다. 맞죠? 그 다음에 향약, 인재를 양성하면서 봄, 가을로 향음 주례를 하였다. 이것은 향약하고는 상관이 없죠. 유향소와 그 다음에 서원에서 하는 일, 지방 유력자가 농민을 수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것도 맞죠? 향약을 통해서 농민을 억압하고 또 수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래서 디귿을 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가해업적으로 옳은 것은 누구누구의 양력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7년간 정의대비는 바로 세조비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종이 되겠네요. 계비 윤씨가 투기하고 불순함으로 폐서인한 후, 폐서인인데 폐는 폐비입니다. 폐비, 위, 서인. 자, 폐비, 위, 서인이라는 것은 비의 자격을 박탈하고 서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씨죠. 폐비, 윤씨죠. 그러니까 폐비한 거죠. 폐비. 이때 폐라는 것은 비의 자격을 박탈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박탈하고 서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폐서인이라고 했습니다. 서인. 그러면 서인의 자격을 박탈했다는 뜻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천인, 너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폐서인이라고 쓰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어쨌든 폐비하고 서인으로 삼은 다음에 사사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다음, 이극중 어세겸에게 대전 성록을 완성하게 하고 풍속교화를 위해 제가녀 자손의 관리 등용을 제한한 법을 공포하였다 이 말이죠. 용산 두모포에 독서당을 설치하여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와 제술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성종 이야기, 진관체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세조 때죠. 사병을 없애고 친위군사를 늘렸다. 이것은 태종 때 이야기. 규장각을 정책 연구기관으로 육성하였다. 이것은 정조 때 이야기. 편년체 역사서인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서거정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동국통감을 편찬하였습니다. 맞고,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광해군 때 이야기.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은 어느 그림의 재화시이다. 재화시다. 이 그림으로 옳은 것은 만이천봉 개골산. 개골산은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죠. 겨울 이름은 개골산, 여름 이름은 뭐죠? 금강산, 춘하, 주, 동. 겨울에는 개골산 모두 뼈만 앙상한 산이다. 개골산. 그 다음에 추는 풍악산이 되겠죠. 풍악산, 풍악. 그 다음에 여름에는 금강산이 되겠죠. 여름에는 복례산인가 보다. 춘, 금강산. 금강. 그 다음에 여름에는 복례.
이렇게. 자, 여기서는 개골산 해수욕의 금강산 이야기죠. 금강산을 찾으면 되겠죠. 자, 묻향기 동해 밖에 떠오르고 쌓인 기운 세계에 서려 있네. 몇 송이 연꽃 해맑은 자태 드러내고 솔과 잣나무 숲에 절간일랑 가려있네. 비록 걸어서 이제 꼭 찾아간다 해도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실컷 보느니만 못하겠네. 자, 1번은 박연폭포입니다. 아마 겸재정선의 그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태종대고, 그 다음 3번이 금강산이죠. 이것은 인왕제색도,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이것은 안견의 모홍유도 원도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역적은 관할한 향리, 장교와 결탁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영 아래의 보잘것없는 아전부터 강도나 유민으로 협종된 자들까지 심지어 평서원수라 일컬었던 것이다. 평서원수 나오면 이것은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 절개로는 의지로부터 개성에 이르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부호 대상들이 이에 망라되고 있었다. 황해, 평안, 양도의 파라코죠. 모두 부하가 되어 돌아다니고 유민이 또한 많이 투서했다. 이 홍경래라는 뜻은 그래서 몰락 양반부터 많은 광산 노동자 이렇게 아예 다양한 신분층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따라서 이것은 순조 때죠. 순조 때 홍경래난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정조 때 이야기죠. 사림이 훈구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조선 전기 이야기죠. 4대4와 남인과 서인이 예송을 벌였다. 예송 논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예송을 벌였다. 예송. 그것은 현종 때 이야기죠. 현종 때 왕이 직접 나서서 환국을 주도하였다. 숙종 때 소수의 유력 가문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이제 세도 정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세히 보면 천계 3년 승정원상, 그 다음에 국내부상, 이렇게 비서감상, 이렇게 나중에 승정원이 자꾸 국내부 이렇게 비서감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승정원 일기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기구, 즉 승정원의 관리가 작성하여 한 달 분씩 정리해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승정원 일기,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국정의 중요 사항이 기록되었다. 임진왜란 이전 기록은 소실되었다. 세가, 지, 열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고려사나 삼국사기와 같은 경우죠. 정사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일기죠. 일기. 그래서 리을이 빠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다음으로 갑니다. 가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축옥사, 이건 정열입 모반 사건을 이야기하죠. 를 계기로 동인은 급진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강해군 때는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였습니다. 호란 이후 북벌운동을 주도하였다. 호란 이후 북벌운동을 주도한 것은 서인이죠. 서인. 자, 그 다음에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에 참여했다. 이것은 남인 이야기죠. 어디 갔죠? 가는 북인이니까 틀렸고, 주로 조식의 문화 학문을 개성했다. 이것은 북인 이야기죠. 나는 남인이니까 틀렸고, 남인 기사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 기사왕국의 정권을 장악한 것이 남인인지 서인인지 이거 아주 헷갈립니다. 기본 강의 시간에 했었죠. 남인 했죠. 남인은 가빈예송 때 서인은 대공복설, 그 다음에 남인은 기년설 해서 남인은 승리하죠. 승리한 그 해가 바로 1674년 가빈년이죠. 가빈년에 2월 달에는 인선왕후 효정비가 승하하지만 8월 달 되면 또 현종이 승하하죠. 현종이 승하하면서 바로 숙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남인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종
숙종이죠. 숙종 즉위 시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위 시에는 남인, 그 다음에 경신한국 때는 서인, 기사한국 때는 남인, 그 다음에 갑술한국 때는 서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기사한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은 남인입니다. 남인. 따라서 나는 남인이죠. 정답이 맞습니다. 가나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이론으로 대립하였다. 이것은 노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사항 없음.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인으로 갈라지니까 노론과 소론으로.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 정답은 4번. 가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국과 서양은 180도 정도가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는 중국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지구 중심론을 가지고 화이론을 이렇게 배척한 사람이 바로 담원 홍대영이죠. 이것은 홍대영의 주장.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6가지 좀 때문이 육두라 그래서 6가지 좀, 육두, 이게 좀두자입니다. 글씨가 좀 어렵죠. 이것은 성호 이익의 주장이죠. 첫째가 노비제도, 둘째가 과거제도, 셋째가 문벌제도, 넷째가 사치와 미신, 숭배이며 다섯째가 승려, 이거 여섯째가 게으름이다 말이죠. 그래서 가는 담원 홍대영, 나는 성호 이익,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화의관에서 벗어날 것을 역설했다. 홍대영 맞고,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도 맞고, 신우담, 안정복 등을 제자를 길러 학파를 형성하였다. 성호 학파를 그저 흔히 맞습니다. 영업전의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토지개혁론을 주장하였다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 유통에 비판적이어서 패전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성호 이익은 해당되는데 담원 홍대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풍문으로 들으니 황해도의 흉악한 도적 임꺽정의 일당인 서림이란 자가 이름을 엄가이로 바꾸고 숭례문 밖에 와서 산다고 하므로 가만히 엿보다가 잡아서 범한 짓에 대하여 추문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난 9월 5일에 우리가 장수원에 모여서 활과 화살, 도끼 등을 가지고 밤을 틈타 성 안에 들어가 전옥소 지금 사극하는데 옥중화가 무대가 전옥소죠. 전옥소 보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서 못 봤는데 안 보고 있는데 이 전옥소 지금 옥중화가 이 무대가 바로 전옥소를 가지고 사극을 꾸며놓은 거죠. 전옥소의 옥문을 부수고 우리 두목 임꺽정의 철을 꺼내가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일어난 시기 조선 전기 명종 때 임꺽정과 관련된 것이죠. 관청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죠. 박납의 폐단으로 공납의 폐단인 박납 때문에 유망하는 농민이 더욱 증가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죠. 이건 이때가 맞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임꺽정이 난이라든가 이때 명화적이 등장하는 거죠. 명화적. 불을 밝힌 도적들. 이때 불이란 것은 횃불이 되겠죠. 상공업의 발달로 상평통보는 인조 때 누구죠? 숙종 때죠. 숙종 때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죠. 인조 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과전법 단행되었다. 이것은 고려 말이죠.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공명첩과 납속책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질문에 옳은 답글을 작성한 사람들 모두 고른 것은 백정은 누구인가요? 백이라는 것은 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라는 뜻도 있고 알리다라는 뜻도 있고 말씀드린다라는 뜻인데 없다라는 뜻이죠. 수 하면은 수는 선수자는 보통 직업을 나타내죠. 가수, 목수, 선수 이런 거, 사수,
포수 뭐 이런 거 다 직업을 나타냅니다. 백수 하면은 직업이 없다라는 뜻이죠. 백수. 그리고 백정은 역이 없는 어떤 특정 역이 없는 정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고려에서는 직역이 없는 양인 농민이었어요. 맞죠? 조선에서는 지방 관하에서 형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어요. 이것은 향리 이야기죠. 가보개혁 이후에는 법제적으로 백정이라는 신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맞죠? 일제강점기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여 차별철폐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어요. 형평사 할 때 형은 저울 때처럼 양쪽에 저울 때 여기서 저울 때 이렇게 해서 저울 때처럼 해서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평입니다. 형평사를 조직하여서 차별철폐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어요. 여기서 지방관에서 형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이거 향리니까 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명령이 내려진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이 백성에게 임하여 귀천이 없고 내외가 없이 고루 균등하게 적자로 여겨야 하는데 노라 하고 비라고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 내노비죠. 내노비 36,974구와 시노비 29,093구를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안을 거두어 도남문 밖에서 불태우게 하라. 그리고 그 경비를 쓰는 노비의 공무는 장용령에 명하여 대급하게 하여 이를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장용령이 나왔습니다. 장용령은 정조 때 설치한 군사 기구죠. 배경 이벽 노비, 낙공 노비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츰 노비 제도가 이제 허물어지는 상황이죠. 노비 신공의 감액 조치가 여러 차례 내려졌다도 맞고 신분제의 동료로 역을 부담하는 양민의 수가 감소했다 맞고 도만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공노비 아니면 유명무실해졌다도 맞고 보충군 제도를 통한 노비들의 신분 상승 사례가 많아졌다. 이것은 조선 태종 때 이야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기역, 디귿, 미음, 도안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낭금 바람이 아닌 멸시. 이것은 용비어천가죠. 그 다음에 이것은 1월 5봉도 세종대왕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천문도죠. 천문도. 기역, 왕실의 조상 덕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기역은 용비어천가 맞죠. 그 다음에 이어는 1월 5봉도 용상 뒤에 놓여 왕권을 상징하였다도 맞고, 디귿 세종대왕 얼굴이죠. 석실 대신 회격을 사용한 광릉에 묻혔다. 광릉입니다. 광릉. 이 광자 쓰면 안 되죠. 광릉은. 광릉. 자, 세종대왕은 영릉이죠. 영릉. 영릉. 그리고 영릉은 여주에 있는데 거기 또 한글로는 영릉이 똑같은 능이 또 하나 있죠. 그 옆에는 바로 영릉이 있습니다. 이 영릉은 효종대왕 영릉이죠. 그래서 광릉에 묻혔다. 이것은 세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세조는 석실 대신 회격을 씁니다. 석실이라는 것은 그 세조 이전에는 그 능에 그 안에는 이렇게 돌이 어마어마한 큰 돌이 들어갑니다. 그 돌로 이렇게 방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돌을 갖다 넣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회격이라는 것은 회를 가서 넣어서 나중에 되면 굳어버리면 이제 돌처럼 되는 건데 회격을 사용한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명종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혼천시계의 일부이다. 혼천의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다시 그려졌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선상열차 분야 지도를 이야기하겠죠.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지도가 처음 제작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조선 전기 태종 때 그려진 거죠. 천안은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에서 밖으로 사해다 몇 천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요약하여 두어
두어자 되는 포개다. 그리니 자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를 만든 것이 되게 소략한데 김사영, 이회 등이 여기에 여가의 지도를 참고하고 연구하여 검상 2회를 시켜서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게 한 다음에 합하여 한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됐죠. 이것이 바로 태종 때 했죠. 억울한 백성을 위해 신문고 제도를 두었다. 맞죠? 그 다음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문묘를 설치했다. 성균관? 이건 고려 말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고려 국사를 편찬하여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밝혔다. 시기죠. 이것은 정도전 때 이야기, 조선 초, 정도전은 태종에게 죽죠.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설치했다. 이것은 삼포외란 때 이야기. 유능한 인재를 재교육하는 초기 문신 제도를 실시했다. 이것은 정조 때 이야기. 그래서 태종 때는 신문고 제도 1번이 정답이 되었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학에서 배운 학과에 대해 시험을 보는 제도이다. 시험 과목은 하품에서 특품으로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것에서 광범위한 지식으로 확대되었다. 독서 3품과를 이야기합니다.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크게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것은 788년이죠. 원성왕 때죠. 그 중에서도 제술과와 명경과는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기에 중요시되었다. 잡과는 기술관 등용 시험이었다. 이것은 고려의 과거제도. 속과대학과 문과 작과와 작과의 네 종류가 있었으며 정기시와 부정기시의 구분이 있었다.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는 정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과거제도. 신라, 고구려, 조선 이렇게 되겠죠. 자, 가는 공예, 효경 등을 기본적인 시험 과목으로 삼았다. 맞습니다. 공예는 예기의 편명입니다. 저 위에 1품으로 올라가면 예기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제술과가 명경과보다 중요시, 옳지 않은 것은 물죠. 중요시되었다. 맞고, 정기시는 3년에 한 번 시행되었다. 정기시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 법으로 정해놓은 연도에 시험 보는 것이 바로 식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향례자제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었죠. 그 다음에 순서는 가나다의 순서로 실되었다. 답은 정답이 원칙적으로는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1회와 12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13회, 14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